류마티스 질환 치료를 위한 생물학적 제재 안내. 생물학적 제재란? 생물학적 제재는 생물체에서 유래하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하는데, 최근 들어 류마티스 질환의 발병 기전이 상당 부분 밝혀짐에 따라 이러한 질환의 발생과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이나 세포를 선택적인 치료 표적으로 하는 생물학적 약제들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제재는 여러 가지 항류마티스 제제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건선 관절염의 증상이 조절되지 않거나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 투여에도 반응이 충분하지 않은 강직 척추염, 척추관절염 환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투여 전 준비 과정. 생물학적 제재는 기존 약제에 비해 약값이 비싸기 때문에 보험 적용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항류마티스 약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사용한 다음 환자 상태를 평가하여 보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제제의 치료 효과는 기존 약제보다 우수하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약제의 치료 효과가 부족하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잠복 결핵이 있는 환자가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하면 활동성 결핵이 발병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잠복 결핵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항결핵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부 생물학적 제제는 태아에 대한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분들은 사전에 의료진과 상의가 필요합니다. 생물학적 제제의 종류. 현재 사용 중인 생물학적 제제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종양괴사인자 차단제. 이 약제는 류마티스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생물학적 제제로서 약제에 따라 투여 방법과 주사 간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엔브렐, 브랜시스는 1주마다, 휴미라는 2주마다, 심퍼니는 4주마다 피하 주사하며 레미케이드, 램시마, 렌플렉시스는 0주, 2주, 6주 유도기를 거쳐 이후로는 8주에 한 번 병원을 방문하여 정맥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참고로 자가주사제는 일회용 주사제나 펜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환자나 보호자 스스로 주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가주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본원 주사실에서 투여하거나 약을 타가서 가까운 병의원에서 투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약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양괴사인자 차단제의 가장 흔한 부작용은 주사 부위가 가렵거나 붉게 변하는 것인데 이러한 증상은 알레르기 치료제인 항히스타민제 복용으로 호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제를 투여하면 면역 기능이 저하되면서 감염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철저한 개인 위생과 필요시 예방접종을 통해 감염을 예방하고 주요 감염 증상에 대한 사전 지식과 대처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T세포 공동자극분자 억제제. 이 약제는 류마티스 관절염 발생과 연관된 면역세포의 일종인 T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공동자극분자를 억제하는 약물로서 현재는 류마티스 관절염과 소아특발성 관절염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T세포 공동자극분자 억제제는 정맥주사와 피하주사 두 가지 방법으로 투여할 수 있는데 정맥주사는 외래주사실에서 4주에 한 번, 피하주사는 일주일에 한 번 자가주사합니다. 이 약물의 부작용과 주의사항은 종양괴사인자 차단제와 유사합니다. 인터루킨6 차단제. 인터루킨은 면역세포가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 분비하는 물질입니다. 인터루킨6 차단제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발병 기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인터루킨6를 차단하는 약물로서 현재는 류마티스 관절염과 소아특발성 관절염의 치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루킨6 차단제는 정맥주사와 피하주사 두 가지 방법으로 투여할 수 있는데 정맥주사는 외래주사실에서 4주에 한 번, 피하주사는 자동주입 펜형 주사기를 이용하여 2주에 1회 자가주사합니다.
비세포 억제 약제.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면의 활액막을 공격하는 자가 항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비세포 억제 약제는 자가 항체를 생산하는 비세포를 억제하는 항체의 일종으로 한 가지 이상의 생물학적 제제 사용에도 치료 불응성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 사용됩니다. 드물지만 이 약제를 처음 투여받은 환자 중 일부에서는 과민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입원 상태에서 약제를 투여합니다. 약제는 2주 간격으로 2번 정맥주사로 투여하고 이후에는 6개월 이후에 경과를 보아 추가 투여 일정을 결정합니다. 비세포 억제 약제의 가장 흔한 부작용은 주사 투여 직후에 발생하는 과민 반응입니다. 일부 환자에서는 가려움증이나 발진, 메스꺼움, 식은땀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 혈압이 떨어지거나 호흡곤란을 느끼는 경우도 있는데 약제를 투여하기 전에 이에 대한 예방 약물을 투여하고 의료진이 모니터링하면서 적절히 대처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편 이 약제는 항체를 생산하는 비세포를 억제하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맞았을 때 치료 항체가 잘 생성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방접종은 비세포 억제 약제를 투여하기 4주 전에 미리 맞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약제를 투여한 후에 생백신을 맞는 것은 권장되지 않으므로 예방접종 시에는 사전에 의료진에게 비세포 억제 약제 투여 사실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JAK 억제제. 이 약제는 류마티스 관절염에 관여하는 염증 세포 내부에서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신호가 전달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질환을 치료하는 약물입니다. JAK 억제제는 식사와 상관없이 하루에 2번 경부로 복용합니다. JAK 억제제의 가장 중요한 부작용은 면역기능 저하로 인한 감염이며 약 5%의 환자에서는 두통이나 설사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백혈구와 혈소판 수가 감소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혈액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보험 적용. 레미케이드, 램시마, 램플렉시스를 제외한 약제들은 투약 시작 후 첫 6개월까지는 4주마다 병원을 방문하여야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6개월 이후 안정적인 상태가 유지되면 8주에서 12주의 약을 한 번에 처방받으실 수 있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은 첫 3개월, 나머지 질환은 첫 6개월을 사용한 다음 혈액검사, 관절 진찰 소견, 환자 본인의 건강 상태 평가 등을 종합하여 치료 반응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데 그 이후로는 6개월마다 평가를 하여 초기에 호전된 반응이 유지되어야만 보험이 적용됩니다. 만약 치료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른 제제로 바꾸는 것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 경우 이전에 사용하셨던 약은 더 이상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혹 약제를 사용한 후 증상이 호전되어 임의로 치료를 중단하였다가 증상이 다시 악화되어 병원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생물학적 제제는 정해진 시기에 치료에 대한 반응 평가가 이루어져야 연속적으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평가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상 처방 중단된 경우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치료 중 임의로 투약이나 병원 방문을 중단해서는 안 되며 약제의 중단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류마티스 내과 진료를 보실 때에는 지난번 진료 후 발생했던 이상 증상들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생물학적 제제들은 신체 면역 기능을 어느 정도 억제시키는 약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감염이 잘 발생하거나 몸에 발생한 감염증이 잘 낫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항생제를 복용해야 할 정도의 감염증이 발생한다면 생물학적 제제 투여를 일시 중지하고 감염증에 대한 치료를 완료한 다음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재투여 시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원인이 불확실한 고열이나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관절염 등
기저질환에 의한 증상인지 아니면 면역력 저하로 발생한 감염증 때문인지를 구별해야 하므로 담당 의사의 진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사의 진료를 보거나 약을 처방받는 경우에는 생물학적 제재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할 수 있도록 처방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 매년 가을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결핵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므로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이나 환경을 피해야 합니다. 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수술 전 적당한 시기부터 투약을 중지했다가 상처가 완전히 회복된 다음 다시 투약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수술이 예정된 분들은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사전에 투약 스케줄을 조정하십시오. 주사를 맞는 중에 심하게 어지럽거나 목이나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증상, 오한이나 두드러기가 심하게 생기는 등 과민 반응이 의심되면 즉각 의료진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자가로 투여하는 주사제는 반드시 보관 방법을 지키셔야 합니다. 약제 사용 기간. 생물학적 제재를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해야 하는지, 약제를 언제 중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은 아직까지 정해져 있지 않은데 치료 반응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는 평균 2-3년 이상을 투여하고 관절염이 호전되며 상태가 안정되면 투여량을 줄이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생물학적 제재를 완전히 중단하는 것보다는 양을 줄여서 유지하는 것이 질환의 재악화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보고되어 있으므로 약제의 감량과 중단은 담당 의사와 경과를 보면서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류마티스 질환 치료를 위한 생물학적 제재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